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라노테 영상, 오랜만에 건프라 포함한 신제품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건프라가 아니죠. 시관 모델링 프로젝트 대양용자 파이버드2 그랑버드죠. 그랑버드가 2022년 2월 발매 예정, 가격은 5,850엔, 아마도 정가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랑버드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 드라이어스도 나온다고 하고, 파이버드 때는 좀 프로포션이 지저분했었지 않습니까? 관절 같은 것들 기믹이 마구 튀어나와 있고, 다리 조형도 바로 이거죠. 용자 다리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좀 울퉁불퉁하게 대각선으로 꺾이는 선도 있고, 그래서 좀 묘했었는데 그랑버드는 보기 좋게 변한 것 같습니다. 셔틀 상태 조형이 가슴 부분이죠. 이 부분 폭이 좀 좁다 보니까 팔을 대각선으로 펴고 있어요. 프로포션을 로봇 중시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변형도 무난하게 되는 것 같고, 로봇 형태가 무엇보다도 가장 보기 좋게 프로포션이 잡혀 있기도 한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무장 합체도 가능하고, 머리가 한 개 더 들어있어서 헬멧을 씌우는 머리하고 이렇게 프로포션 머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보이는 거, 몸통 밑으로 검은색 파츠가 있는데, 이건 합체했을 때 그레이트 파이버드의 팔이 되는 부분의 앞부분이죠. 본래 그레이트 파이버드가 될 때 그랑버드의 동체가 갈라져서 그랑버드의 팔은 그대로 어깨포 같이 되는 거고, 동체의 가슴 부분이 어깨, 그리고 허리가 팔뚝, 상완 부분, 그리고 하완이 스커트가 반으로 잘라져서 되는데, 이 로봇 형태 그대로 잘라서 쓰면 하완이 짧아지니까 가시그마처럼 장갑 같은 걸 한 번 더 씌워서 길이를 좀 연장시킨 팔을 만드는 모양입니다. 여기 보면 결합되어 있죠. 아예 별도 파츠로 하지 않고 이렇게 꺾이는 기믹 같은 게 있어서 장착되게 만든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스커트가 있고 그 아래쪽 허벅지가 있는 부분을 검은색 파츠가 감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체했을 때 이쪽은 프로포션 파츠를 적용한 형태고, 제품 페이지에는 그게 안 나와 있네요. 그대로 합체도 되기는 되는데 엄청 지저분하게 보이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고. 그래도 합체가 되기는 된다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레이트 파이버드 머리가 합체용, 프로포션용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프로포션용 한 개로 두 가지 형태에 다 겸용하고 있고, 이전에는 설정대로 합체되는 걸 메인으로 놓고 프로포션은 보강하는 차원에서 넣어주었다면, 이제는 프로포션이 메인이고 설정대로 합체하는 건 이제 곁다리 형식으로 그렇게 사양이 좀 변경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저는 좀 아쉽게도 보였는데, 근데 이건 가슴이 너무 튀어나오니까 설정대로 합체하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레이트 상태가 특별히 프로포션 추가하는 패널 라인 같은 것도 안 들어있고, 애니메이션에 나오던 그대로의
파츠 상태로,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할 수도 있는 그런 표면이지만 그래도 프로포션이나 조형은 좋은 것 같아요. 어깨 부분 아래로 이런 경첩 있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팔이 좀 멀찍해서 시작하죠. 이 부분에 아무것도 없고 쭉 와서 이 정도 어깨 아래로 팔이 내려오는 이런 프로포션, 저는 이런 형태의 로봇을 좋아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노멀 파이버드에서 다리 중간을 프로포션 흰색 다리로, 허벅지죠, 이걸 끼우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허벅지 파츠도 보입니다. 근데 이건 좀 묘하게 잘못했다고 생각 드는 게, 합체를 하려고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파이버드 다리 프로포션 좀 묘하게 망가뜨려 놓은 거. 근데 합체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여기에서 보면 그랑버드의 파츠는 훨씬 앞쪽에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무릎 아머 같은 경우에도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따로 뒤에 하나 더 달려 있고, 앞쪽에는 별도의 무릎 아머를 또 달게 되어 있고, 이 무릎 아머가 이 상태 때는 없었던 걸 여기에 한 칸 더 끼워서 만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는 파이버드의 무릎 아머가 이어져서 보여야 하는 걸 이 다리 장갑을 여기까지 끌어당길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네요. 그래도 파이버드 보고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수습이 잘 된 것 같아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포션 헤드인데도 머리 조형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는 건 좀 아쉽고, 그리고 마스크가 깨지는 기믹 같은 것도 애니메이션 상에 표현이 되는데, 기믹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깨져 나가서 보이는 거지만, 그걸 재현하기 위한 페이스 파츠 같은 것도 안 넣어주었고, 프로포션 헤드를 따로 안 만드는 김에 마스크 부분이라도 하나 넣어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정말로 상품 페이지에는 노멀 합체를 표기하지 않았네요. 이게 블로그 쪽에, 반다이 캔디 블로그 쪽에 가보면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흉하게 생겨서 그걸로 합체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DX도 그런 구조이긴 하지만. 다음은 이거 드라이어스입니다. 3대 합체라고 해야 하나? 3수 합체네요. 3수 합체 드라이어스. 드라이어스 쪽을 더 열심히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 생긴 것도 확실하게 드라이어스로 보이는 얼굴 조형하고 있고, 여기선 허벅지를 두껍게 안 만들었네요. 파이버드는 거의 다이아몬드 꼴로 만들더니, 여기 보면 파이버드 다리하고 비교가 되죠. 모양이 다르죠. 비슷한가? 이렇게 보면. 이런 차이 때문에 달라 보이는 거구나. 허벅지 관절이 위쪽에 같은 색상으로 한 칸 더 있어서 여기에서는 허벅지가 여기까지 쭉 올라가 있고, 크기 차이도 재현하고 있고, 정말 보기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6,300엔 정가하고요. 국내 예약 받는 곳들 보니까 10만원 받더라고요. 6,300엔인데. 근데 이런 한정 제품은 국내에서 물건 떼올 때도 여기에 써있는 이 가격 다 주고 아마 사올 겁니다. 개인 자격으로 주문해서 개인 주소로 받은 걸 아마
한국으로 배송받아서 그걸 파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격 플러스 그 회사에서 얻고 싶은 그 이윤 붙인 가격이 정가가 되는 거겠죠. 유통구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고가 책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반다이몰에서도 어느 정도 물량을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트 내용: 데스 이글, 데스 타이거, 데스 드래곤, 그리고 손이 6개에다가 데스 블레이드. 머리도 수납되는 완전 변형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데스 드래곤 날개를 보면 이 날개가 너무 귀엽게 생겼습니다. 저 날개 교체식으로 만들어 주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날개 부분만 좀 큰 거 하나 더 넣어 주었어. 이거 좀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잘 나와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슈퍼매니프라 계열 보면 도색하지 않아도 충분히 색상 분할 잘 되어 있어서 거의 부분 도색으로 해결하는 감도 있지만, 부분 도색을 하니까 도색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파츠라도 분할해 놓으면 도색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대로 조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레이트하고 세워놓은 직립 상태에서 크기 비교가 없네. 화이버드만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mm 포르타노바 특수부대 소속기 2300엔. 이것도 한정. 이거 반다이몰에서 예약 받고 있더라고요. 구입할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만, 멋있으니까, 그리고 필요한 파츠들이 다 들어있다는 점이 좋아서 그런 맛에 구입해볼 만도 한데, 제가 좀 꼬았던 부분이 있어요. 꼽다고 이야기해도 되나? 제가 좀 묘하게 본 부분이, 데칼도 들어있고 이런 거 좋죠. 이쪽은 알토 X777 부대 소속기라고 하고, 여기에도 여러가지 파츠를 써서, 그러니까 이 장르를 만들고도 남는 파츠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전용 런너가 아니라 있는 노멀 알토 플러스 옵션 파츠를 합쳐서 주는 것에 불과한 구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는 파츠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좀 묘하게 본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이거 발목 연장 파츠 있잖아요. 이게 30mm 옵션 세트 2번이거든요. 근데 이쪽 세력하고 이쪽이 바이런 군이죠. 저쪽이 지구연합인가? 근데 이 발목 연장 파츠를 동일한 제품 같은 걸 쓰고 있어서 예, 이 부분이 좀 꼬았습니다. 왜 적군인데 발목만 같은 디자인을 쓰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는 이 파츠가 포르타노바용 파츠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알토에 끼웠을 때 더 멋있긴 해요. 커스텀 장르도 거의 알토에 쓰는 경우가 많고, 저도 알토에 쓰려고 구입을 했었는데, 이걸 붙였을 때 딱 다리 길이가 건담 다리 길이가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목 연장 파츠도 여러 규격으로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 경계전기가 과연 흥할 수가 있을까? 메인레스라고 하는 이거, 이거 지난번에도 본 적 있는데 아직도 발매가 안 되어서 한참 밀려있죠. 바체도 정보 나온 지 한참 지났는데, 여기까지는 예전에도 본 키트들 같고,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도 철혈에 나오는 뱅리 같은 거, 스케일만 72분의 1이 된 뱅리입니다. 이렇게 별매 비행기랑 합쳐도 된대요. 이런 거 좋죠. 비행기 있고 수송 차량도 있고. 근데 스케일이 144분의 1이 아니라서 건프라에 쓰면 콕핏이 안 맞잖아요. 자동차 조종석이 건프라를 실어 나른다고 하면 너무 커지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로봇을 팔 것 같았으면 작품 자체를 144분의 1 정도로 잡아서, 물론 애니메이션 그리기에는 너무 로봇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좀 억지스럽더라도 애니메이션 전개를 해서 주인공이 파츠를 모아서 직접 커스텀한 로봇을 탄다는 설정이라서 144분의 1 건담 정도 설정이면 18m짜리 모빌 슈트에 파츠를 혼자 긁어 모아서 조립한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그걸 해냈다는 설정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72가 너무 애매해요. 35도 아니고 35나 48 정도가, 35는 코드기어스하고 스케일이 맞고 48은 최근 가치 전개할 수 있는 86하고 스케일이 맞잖아요. 사쿠라 대전 계열도 32, 35 그 정도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기존 있는 거에 맞추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 반다이 제품 중에 72라고 하면 스타워즈하고 그 우주전 하면 야마토의 전투기 계열이 72라서 시너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파일럿, 이 키트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 피규어도 재현 안 하는 것 같은데 굳이 72 설정으로 갈 필요가 있었을까? 애니메이션 기획하고 프라하고 맞물려 있지 않고 애니는 애니대로 나오는데 그걸 프라화 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반다이 쪽에서 처음부터 프라화 하려고 만든 애니메이션이라면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있는 듯 멋있지 않은 그 느낌. 그러니까 멋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내 돈 주고 사고 싶진 않은 그 느낌이 있지 않아요? 딱 그 정도 수준에 걸리지 않습니까? 걸건레디처럼. 걸건레디도 걸건레디보다는 훨씬 낫지만, 걸건레디보다 훨씬 낫긴 한데 캐릭터 피규어도 나온다고 합니다. 뒷머리 부분을 이렇게 조립하네요. 그리고 사슴도 하나 들어있고, 그러니까 바이칼 호수 쪽에서 내려온 우리 이쪽 사람들은 술록을 신성시하던 습관이 있어서 벤시 같은 것도 술록불 달고 나오는 거 보면 좀 재밌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3,600엔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2021년 12월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3,300엔이죠? 정가? 대체 이 디자인은 어디에서 좀 의문이었습니다. 이거 색분할한 건지도 몰라요. 어쩌면 파이 마크, 아니 파이가 아니지, 저걸 마징가 제로 눕혀놨으니까 마징가 제로 아닐까? 약간 대각선으로. 그 다음으로 앰플리파이드 베르제브몬이 나온다고 해요. 색상 분할을
보통이 아니겠습니다. 손가락이 가동되었으면 완벽했을 것 같은데. 눈이 지금 이 상태에서 초롱초롱 하거든요. 근데 이게 스티커라서 초롱초롱한 거겠죠. 스티커에 흰색으로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겠죠. 4,500엔 1월 발매, 내년 1월입니다. (30mm) 얼굴 파츠가 내년 1월로 밀리는 바람에 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국에 진 한정판 검은색, 여기에 벚꽃 문신도 하고 있고, 벚꽃이 아닌가요? 피아노인가? 피아노화 맞습니까? 도안이 잘 안 보여서. 피아노화 맞는 것 같네요.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이 계열 보면 중이 계열이라고 해도 되나? 그 조금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그 죽음과 연관된 이런 뭐 할 때 무조건 피아노화 보여주는 그거 저는 좀 뻔하다고 생각해서 네, 좀 오그라들었습니다 최근에. 근데 건담에서도 이러니까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2022년 1월 이쪽도 가격은 세금 포함해서 1,450엔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멋있게 생기긴 한 것 같아요. 색상도 괜찮은 것 같고, 저라면 이 데칼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티커겠죠? 데칼 아니고. 마킹 CL이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목 구부러진 새하고 용까지 그려져 있고, 넥스트 건프라 맘모스. 색깔이 변한다고 합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이 약간 투명한 듯한 갈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차가워졌을 때 이 색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꺼내놓고 보는 색은 이 색이겠죠. 겨울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이 색이고, 빠삐꼬색이죠. 아이스크림 빠삐꼬색. 실제로 병 안에 들어있는 듯한 그 느낌. 의외로 가격이 싸서 이걸 싸다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1,500엔 2월달 발매입니다. 참고로 저 아니마 피규어 시리즈 맘모스 예전에 리뷰한 적이 있어서 맘모스를 좋아하시면 그 리뷰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mm에서 머리카락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후미칸의 디자인에서 다 따온 것 같은 이 머리 스타일들. 이건 노멀 리셋터 머리 아닌가? 그거의 색깔 변경 같이 생겼네. 600엔으로 2월 발매한다고 하고, 그리고 메인레스에서 이렇게 생긴 것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좀 개성있게 보이네요. 프리잉에서 요번에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4분의 1 스케일로 전투토끼 피규어를 발매했었지 않습니까? 이 로봇을 보고 든 생각이 그거랑 닮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생긴 상태를 보니까 교부 선생님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디자인 같습니다. 발도 뒤집어 놓았고. 스피나티오 아미 사양. 이렇게 좋은 디자인이 있으면 이걸 먼저 내고 나중에 전국 사양 같은 걸 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게 먼저 나왔으면 사무라이는 안 샀을 것 같기도 한데 최고인데. 총도 멋있고. 비슷한 소체가 너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묘한 가격 1280엔인가요? 그렇게 해서 2월 발매. 빨간 스피나티아도 있었던 것 같은데 3월인가 보네. 돔 나온다 하던 돔 나오고요. 5,000엔에. 근데 릭돔을 따로 파는 게 좀 우습습니다. 웃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주카하고 발바닥만 다르게 넣어주면 되는데 스커트 뒤쪽 부스터하고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프레임을 좀 간소화해서 같이 넣어주고 5,000엔 받아도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비싸게 받으니까 2대 사고 싶어도 한 대만 사게 만드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다이에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프라모델 용구 회사까지 망하게 만들려고 5,000엔짜리 500엔짜리 그 사포 스틱 판다고 합니다. 3월에 나온다고 하고. 배트카가 나오는데 옛날 거 지금 거. 근데 이건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배트모빌 신상품 A라고 또 이 A라는 짓을 하는데 4,000엔에 3월 발매래요. 뭡니까 이거? 앰플리파이드 버전 배트모빌 같은 거 만들려고 이러는 건지. 그리고 빨간색 스피나티아 이거 머리 엄청 큽니다. 그리고 로봇인데 이 앞에 달린 이게 천재질 가지고 생긴 게 탄창 같은 거 전투식량 같은 거 집어넣으면은 그런 백처럼 생겨서 로봇인지 사람인지 좀 애매하게 만들어 놓은 게 좀 그렇습니다. 컨테이너처럼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저기 막 이런 한마디씩 하는 거 막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피나티아를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생각하시면 그냥 뭐 이런 생각도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려고 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못 볼 것 같기도 하고. 하이레졸은 파워드레드 이 조형에서 가장 어울리는 다리 두께였던 것 같습니다. 하이레졸 허벅지 이게 재밌죠. 여기에 미끄럼 방지 모양 만들어 놓은 거. 16,000엔이죠. 16,000엔. 3월 발매. 예약 페이지 반다이 공식 쪽 보니까 품절되었더라고요. 별로 전 살 생각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싶었는데 못 구하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지만 완성품 계열 쪽으로도 보고 싶은 게 좀 많이 있었는데 슈케바인 30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메로 고속 기동형 고속 아닌데? 고속이 맞나? 고기동형 자크 아닙니까? 고속기동형이 원래 이름이었나 보네요. 어쨌든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구판프라로 유명한 발 없는 디자인이죠. 근데 혼앱 한정으로 8,000엔 3월 발매인데 어차피 세금 붙여서 파니까 혼앱은 8,800엔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이거보다 그 마르코시아스대 소속 4호기가 프라모델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르코시아스대 쪽으로 모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타케타츠 아야나가 성우니까. 그 다음 메탈로보톤으로 헤이즐이 나와요. 다리가 엄청 깁니다. 얇아지고 다리통 두꺼워서 호불호가 저는 좀 있었거든요. 저는 다리통 두꺼워서 꼭 냉장고 달고 다니는 것 같아서 좋게 보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디자인을 꼭 저렇게 해야 했나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었던 헤이즐 시리즈였는데, 저는 헤이즐 중에 그 가장 처음에 나온 헤이즐 있죠. 짐 쿠엘의 머리만 달라진 거, 그리고 어깨에 노란 줄무늬만 그려놓은 거, 그게 가장 멋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생긴 헤이즐 중에는. 그 다음에는 모기 입 달린 거, 그게 제일 멋있고. 근데 이거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혼앱 한정이라서 어차피 못 구합니다. 노멀도 못 구하는 건 똑같죠. 13,500엔이라고 써있기는 하지만 3월 발매라고는 하지만 13,500엔으로 구입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전에 나왔던 거 컬러 바꾸어서 나이트 일루미네이티드로 20,000엔에 10월 22일 발매 예정이라고 해요. 이 컬러가 되니까 갑자기 멋있어 보입니다. 흰색을 좀 탁하게 쓰는 이거, 이 정도로 탁하게 쓰는 건 없었지만 메탈 빌드도 보면 흰색을 탁하게 쓰지 않습니까? 그게 좀 재밌네요. 휴케바인 30 국내 예약한다고 하죠. 이거 생방 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긴 하지만 저는 게임을 다운로드판으로 예약을 해서 뭐 구입할 것 같습니다. 재고가 있어도 안 살 것 같아요. 아쉽지만. 서바인이 8,000엔에 2월 발매인데 이거 이전에 있던 서바인이 아닙니다. 완전 신금형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믿으십시오. 어깨에 여기 갈라진 디테일도 없고요. 머리 뿔 두께도 다르고요. 노멀 서바인을 가지고 있어서 아는 겁니다. 이 등 부분 모양도 달라요. 이 등 부분에 달린 바인더 디테일이 여기가 좀 더 그 날카롭습니다. 이전 서바인은. 이 가슴 부분에 이게 불투명한 투명색인 게 좀 묘해요. 사탕 같아서 좀 단맛 날 것 같고. 눈동자도 칠해져 있고. 이 서바인 재밌네요. 서바인 해석을 나중에 시온이 타던 서바인을 이전 버전이라고 하고, 이쪽은 단바인의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서바인이라고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반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 되어 있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거 구입 못한 거 13,000엔에 11월 발매. 정보를 발신해보려다 포기했습니다. 14,000엔이라고 써있지만 12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건 별로 아쉽지 않았습니다. 약간 아쉬워도 포기할 수 있는 정도 느낌? 이 녀석도 마찬가지. 이게 진짜죠? 이거 메탈 빌드 저스티스 이번에 나오는 거. 근데 프로포션이 좀 말라 보여요. 다리도 그렇고. 프리덤을 보면 밸런스가 좋았는데 저스티스를 프리덤 밸런스에 맞추니까, 저스티스는 벼슬이 크잖아요. 닭벼슬이. 이게 크니까 머리가 커 보이고 이 근처가 좀 왜소해 보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좀 어린이가 파툼만 큰 거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는데, 그래도 멋있고 어차피 못 사니까 한마디 해보았습니다. 매진이라서 이쪽은 일반 판매인데도 못 구합니다. 26,000엔이고 1월 발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스트 원담 혼앱이고 못 구합니다. 10,000엔이고요. 1월 발매라고 합니다. 이상 그림의 떡 시리즈였습니다. 지금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관심이 간다고 하면, 아직 예약 시작 안 했으니까 이거하고 드라이어스겠네요. 여러분도 꼭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은 구입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